제8대 광주시의회가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광주 발전을 위해서 올해도 어김없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가고 있는데요. 특히 북구 중흥동과 임동, 중앙동, 신안동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 있고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반재신 광주시 의원과 또 지역에 살면서 누구보다 문제점과 발전 사항을 속속히 또 체감하고 계시는 지역 주민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돌아가면서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앙동, 신안동, 중흥동, 임동 출신의 시의원 반재신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안동 주민자치위원장 이경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에 살고 있는 박한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반재신 시의원과 지역 주민 여러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의원님, 네. 이번에 이제 또 재선 의원으로서 7년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네, 그동안 이제 7년 동안 어떠한 성과들이 있었는지 조금 들어보고 싶거든요. 예, 이제 벌써 7년이 되었네요. 주민 여러분께 성원에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7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다 할지라도 주민들의 그 민원도 많이 썼는데 민원에 다 부응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광주역의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이랄지 시범지구 지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과를 냈던 것 같고요. 중흥동의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뭐 이 사업도 이제 한 50억, 60억 가량 사업이 들여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 공동주택 시설 사업, 뭐 이런 것도 뭐 진행이 많이 했었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또 서방천 정비, 생활 SOC 사업,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이제 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는 이제 기억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게 뭐냐면 7년 전 제가 처음 시의원에 이제 당선됐는데 당선되자마자 중흥동의 평화면션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네. 아마 다들 기억하신 분들이 많으실 네, 겁니다. 아마 많이들 잘 아실 거예요. 이제 그 사고 소식을 접하고 다른 곳에 가다가 차를 돌려서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네. 많이 놀라고 밖으로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고 이후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죠, 주민들께서. 네. 이 자리를 위해서 그 추진에 애써 주시고 계신 지금 과거도 지금도 애써주신 주민들께 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용적률의 문제였어요. 좁은 지역에 아파트를 새로 재건축해야 되는데 네.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네. 용적률을 좀 늘려줘야 되고 높여줘야 되는데 현행 법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근데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수준 아닙니까? 그쵸.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이 해결을 위해서 많은 방법을 찾았어요. 근데 거기에 시청 직원들께서 해결 방안을 또 내주셔서 그분들께서 사실은 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밖에서 고생하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네. 조만간 빨리 재건축이 되어서 다시 원상 회복되는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중에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은 고등학교 1, 2, 3학년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처음 시의원 당선돼서는 고등학교 급식 무상급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예결위원장 하던 때인데요. 네. 그때 처음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도해보자 해서 1학년부터 이제 하게 되는 네. 최초로 이제 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일이 됐는데 우리 집에서는 그때가 막내가 이제 2학년이었습니다. 네. 우리 막내는 혜택을 못 받네. 이런 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남대학교 그 정문 사거리 가면 네. 지금 말끔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오른쪽 커브가 이렇게 높은 산 등성처럼 도로가 푹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눈이 내리면은 보행하기가 참 어려웠었고 네. 또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는 데는 시야가 가려서 차 통행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신 분이 계세요. 전남대학교
어떤 교수님이 계신데 네. 그 교수님이 설계를 무료로 하시고 제안을 냈어요. 이걸 민관학으로 이제 협력을 해서 이걸 좀 정비를 잘했으면 좋겠다.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사유주의의 정비가 필요한데 그 사유주의 사람을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북구청하고 시청하고 그 사유주의자하고 교수님하고 민관학 협력을 해서 거기를 이제 정비를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지금은 그쪽이 굉장히 상권이 좋아졌어요. 도로 깨끗해지고 보행길이 네. 넓어졌던 걸 네. 기억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신안교에서 광천 일교로 넘어가는 이제 도로 35m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일신방지 전남방지과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네, 이 도로 개설을 설계비를 반영하고 곧 이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 네,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 이제 사업들입니다. 네. 7년의 의정 활동을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다 담아내기에는 굉장히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또 정말 많은 일을 해내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원님의 지역구 중흥동과 중앙동, 임동, 신안동 등에서는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네.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또 전남방직, 일신방직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어떠한 상황인가요? 이제 임동 주민들은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최근에 언론 보도도 많이 돼 있어서 광주시 현안으로 지금 떠올라 네.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주민들은 사실은 시민들은 썩 그렇게 막 자세히 알지는 못할 겁니다. 네. 임동 100-1번지 일원인데요. 네. 지금 기아 챔피언스 필드 맞은편에 있는 네. 그 부지가 일신 전남방직 부지입니다. 근데 네. 추진 과정을 제가 잠깐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18년도에 이제 주민들께서 공장 이전을 청원을 합니다. 이곳에 공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주민들 생활 환경에 그렇게 좋지 않다. 네. 옮겨달라. 이런 네. 주민 청원을 18년도 10월 달에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장 이전 실무진을 구성합니다. 합의서를 작성을 하고 작년에 그랬습니다. 작년 4월에 네. 이제 하게 되고 이제 지금 상황은 작년 7월부터 이제 협상을 위한 TF 실무진을 이제 전문가들이 어떻게 옮길 것이냐 네. 하는 이제 합동 TF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런 과정에 놓여 있는데 지금은 그 과정 속에서 그럼 여기는 이제 근대 문화유산이 많은 곳이다. 네. 역사적 가치가 있을 건데 여기를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으며 네. 있다면 또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네. 이런 문제가 논의되려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중간 보고를 이제 지난 2월 달에 이제 했습니다. 이제 네. 이런 논의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고요. 이 논의는 이제 결국은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 역사성, 근대 문화물에 대한 역사성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네. 보존할 것이냐. 예. 또 이제 개발만 할 게 아니라 공공성도 확보해야 되는데 공공적 확보를 또 어떻게 해낼 것이냐. 네. 근데 또 또 하나는 지금까지 고생해 오신 지역 주민들이 계신데 그 주민들의 지역 발전은 또 어떻게 이뤄낼 것이냐. 네. 광주시 전체로 보면은 이건 임동 지역이긴 하나 광주 전체의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그러니 이런 것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네. 이렇게 이제 놓여 있어요. 그래서 시민 전체가 공감하는 균형 있는 개발, 네. 지역 주민이 개발하는 개발, 이 두 가지 사항이 잘 논의되고 네. 해결돼야 할 과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네, 정말 그 많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습니다.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임동에 살고 계시는 지역 주민분의 또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떠한 입장이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방금 반전인동 말씀하셨다시피 인동의 공동화가 가장 그 주 원인이 그 전남 일신방지를 위해서 지금 공동화가 심했고 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삶이 상당히 이렇게 좀 황폐한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서 마치 우리가 10여 년부터 시에다 계속 이렇게 민원을 넣고 네. 또 불과 3년 전에는 4,300명의 우리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빨리 이게 좀 개발이 좀 빨리 되게 해달라. 단 우리가 인대까지 시에다가 민원을 넣었던 주 목적은 시가 우려는 뭐 난개발 목적으로 우리가 뭐 경제성만 따지고 이렇게 개발해달라는 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해주고 난개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는 거니까. 근데 작년에 마치 개발업체가 전남 일신방지구 인수해가지고 이게 협상이 제대로 좀 이루어지겠구나. 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시민단체하고 시가 무슨 근대문화유산이다. 네. 뭐 그걸 보존하는 걸로 해서 TF팀 운영하면서 근 1년 넘게 그걸로 지금 이렇게 지금 TF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내부적으로는. 근데 지역 주민으로서 불만은 TF팀 운영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여러 그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서로 의견이 반대되는 의견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네. 그럼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걸 실행해야 되는 것이 주 목적인데 1년 동안에 지금 뭐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사실 뭐 근대문화유산 보존만 한다. 여기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게 근대문화유산이고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지만은 우리 지역 주민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게 좀 낙후돼 있고 다들 지금 오래된 그 건물밖에 안 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또 이 협상이 늦어져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피해만 더 늘어나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빨리 그 경제성도 물론 있지만은 공공성도 우리도 협력해서 많이 협력해 주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어요. 네. 그리고 TF팀 올 때도 우리 지역 주민의 안배를 위해서라도 주민들이 좀 동참을 했어야 맞는데 네. 시가 너무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TF팀 회의가 4차까지 1년 동안에 4차까지 했는데 그때까지 3차 때까지는 지역 주민이 한 명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반재신 의원님이 이의제기를 해서 4차 때 주민 한 명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TF팀 분위기가 무슨 근대문화유산 보존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 앞으로 시가 지역 주민하고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해서 빨리 이 낙후된 지역이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네. 광주 시민이 누구나 놀러 올 수 있고 또 다시 찾아오고 싶은 동네로 좀 만들어 달라. 네. 광주 광역시 한 중심에 있는 동네 아닙니까 이게. 네. 그래서 좀 광주시가 좀 적극적으로 또 미래 지향적으로 좀 개발을 했으면 그런 식으로 좀 우리 주민들이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보존이냐 개발이냐를 두고 많은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잘 반영해서 좋은 쪽으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야구 시즌만 되면 야구장 근처는 굉장히 또 주차난으로 심각합니다. 묻은 경기장을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이런 방안들도 또 제시가 됐었는데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주차난에 대한 이야기도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어느 정도로 또 이렇게 느껴지시는지 주민으로서. 입지선도부터 잘못되어 있고 야구장 2만 명이 넘는 야구장을 지을 때 이 교통 영향 평가가 어떻게 됐는가는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네. 지금 주차난이 심해서 지금 예전 문흥야구장 거기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네. 주차장만 만든다고 해서 이게 주차난이 해결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 차만 갖고 오게끔 만드는 지금 야구장 환경이에요, 지금 이게. 왜 대중교통이 우선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네. 버스 노선이 한 5개밖에 없거든요. 네. 지하철도 가지 예, 않죠. 가장 중요한 거는 대중교통의 가장 중요한 거는 지하철인데 네. 야구장 그때 지을 때 시에서는 지하철 지선으로 이렇게 야구장하고 터미널하고 시청하고 이렇게 하겠다고까지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지하철 2호선이 광주역까지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좀 지선으로 따서라도 터미널하고 야구장하고 시청하고 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네. 시 입장은 들어보면은 이제 와서는 국토부에 떠넘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차장을 암만 만들어봤자 이 차가 몰리는 시간하고 차가 나가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2,000대, 3,000대라는 그 많은 차량이 동시에 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주차장으로 들어갈 때 차들이 도로에 다 이렇게 대기고 밀려 있다 보면은 임동, 신안동, 예를 들어 운암동까지 네. 전부 이 주차장이 이 차가 뭐 꼼짝을 못 할 정도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가 그동안에 절속 행정이 그걸로 인해서 이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받고 있어요. 인근 주민들이. 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 야구장 주차 문제는 주차장으로 만들어갖고 해결될 게 아니고 이 시가 좀 보다 폭넓게 국토부하고 좀 연결을 좀 해서라도 네. 이 지하철이 좀 지선으로라도 좀 들어오게 해주고 앞으로는 좀 이거는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시가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좀 연구를 해서 조금이라도 좀 지역 주민이 좀 고통이 안 당하게끔 그런 식으로 좀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주차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또 이렇게 야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2019년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지 가운데 또 북구 임동 야구마을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일대 뉴딜 사업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원님. 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우리 이제 박완표 주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임동의 일신 전망 문제는 네. 이제 공공성 확보와 이제 지역 활성화 문제가 두 개가 나란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네. 다만 주민의 입장은 이 두 문제를 잘 원만하게 해결을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10여 년 전에 이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실패를 했어요. 네.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주안점입니다. 네. 공공성, 뭐 지역 발전만 막 꿈꾸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다음에 빨리 이뤘으면 좋겠다. 이 두 개가 키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될 것 같고요. 1990년대 이후부터 이제 방직 산업이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잖아요. 하향 곡선을 들으니까 생산이 감축됩니다. 그러면서 인력이 감축되고 노동자가 감축돼요. 네. 그러면 이제 외곽에 신도시가 생기고 당연히 도심 공동화가 이루어졌죠. 네. 이제 그러면서 노후주택도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사람이 안 사게 되고 네.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가 아주 이제 노후화된 상황이죠. 우리 임동이.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한 60억 가량 되고요. 네. 향후 이제 3년간 진행할 겁니다. 이 국토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고 네. 이 공모사업에 다행히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네. 내용은 이제 버들이 어울림센터를 이렇게 만들 계획이에요. 네. 생활 어울림센터는 생활 인프라를 이제 구축해서 생활 환경을 좀 바꿔내고 또 심천에 공동체 생활을 좀 활성화시키고 또 이제 그 속에서 뭐 일자리를 좀 만들고 네. 수익을 창출하고 일자리와 수익이 늘어나면 뭐 우리가 막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 하잖아요. 그렇게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 네. 이런 사업이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뭐 노후주택 수리도 할 것이고요. 노후 정비, 도로 정비, 또 네. 방범 시설물 정비, 네. 뭐 이런 것이 좀 들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쇠퇴된 임동 도시를 조금 도시 재생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네.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도시재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한번 도시재생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흥동, 신안동 일대의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정말 대규모 사업인데 이 사업 또한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우리 지역의 광주역 중심으로 해서요. 그래서 이제
KTX가 들어오지 않게 되고 네. 상권이 무너지고 네. 생존권이 지금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국 일동에는 뉴딜 사업 하나로 60억 정도의 이제 다른 사업을 진행되고 있고요. 네. 이제 그 광주역 뒤쪽으로 해서 전남대와 연계해서 대학 탕운형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산은 한 150억 정도 하고 있고요.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전남대 담장을 허문다는 겁니다. 네. 전남대 담장을 허물어서 주민 공간과 대학 공간을 연계시키고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 네. 이게 이제 담이 막혀있던 옛날에 담헐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학 간에 그 경계를 머무리고 청년과 대학생들과 주민들이 어울리는 어울림 마당 네. 이런 컨셉을 가지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의 공유와 자산의 공유와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것들이 지역 청년들이 공유하고 그 사용함으로 인해서 창의성을 확보를 하고 네. 또 하나는 이 사업의 이제 어울림센터 공간에 안심마을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데요. 네.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어울림 네. 마을 공간을 만들어보자 네. 하는 이제 컨셉으로 이 공간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이 안심되는 마을, 청년이 창업되는 북구, 대학과 주민이 공간을 교류하고 네. 자산을 공유하는 북구 이걸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이제 이 사업입니다. 네, 정말 그 북구 곳곳에서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는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신안교 일대 많은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여름만 되면 폭우가 내리면 굉장히 물이 넘치고 악취가 심하고 그런 곳인데요. 지난해에도 이렇게 범람으로 인해서 지하 주차장에 차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신안교 일대의 상습적인 범람에 대해서 또 우리 지역 주민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체감하고 계시는지요? 여름철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안동은 한 30년 전만 해도 이 농촌과 도시가 어울려서 잘 행복해서 사는 동네였어요. 네. 그때는 이제 용봉천에서 신안교로 흘러들은 개천도 물이 맑았고, 그런데 이제 용봉지구와 일곡지구가 들어서면서 네. 96년도에 그 천이 다 복개천으로 바뀝니다. 그래갖고 일곡동에서 신안교까지 4km 구간입니다. 4km 네. 구간이고 또 역시 서방천이라 해가지고 또 말바우시장에서 전대 정문을 거쳐서 신안교로 오는 또 지류가 있어요. 하천이. 네. 그게 서방천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한 5km 됩니다. 이게 양쪽 합해서 9km의 그 하천물이 신안교에서 만나요. 네. 만나서 이제 신안교에서부터 이제 지하 통로를 통해서 이제 유덕동 하수정자로 가서 이제 정화가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물은 가는데 냄새를 같이 가져가지 못해요. 이 악취 냄새가. 그리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 천을 다 복개를 하면은 그 안에 있는 부토들이 쌓이면 냄새가 악취가 나요. 네. 그런데 그 악취가 나갈 수 있는 데가 신안교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 복개를 막혔고 예. 신안교에서만 유달리 이제 풍부하기 때문에 근데 그 악취가 이제 여름에 되고 장마철 되고 습도가 좀 올라가면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네. 그 다리를 저도 건너 다니기가 좀 어설퍼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양쪽 9km에 걸친 그 동이 9개 동이 있어요. 네. 근데 9개 동 주민들이 거기다 다 쓰고 이제 생활 하수를 버립니다. 네. 그 생활 하수가 9개 동에서 주민들이 버리는 생활 하수가 다 흘러서 신안교에서 내비서로 다 방출되는데 그 9개 동의 주민들의 행복 지수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 신안동 주민들이 그 냄새를 지금 26년간 맡고 살아요. 네. 이게 참 불합리해요, 이게. 그래서 그 악취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구와 시에 여러 번 건의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요. 아유, 대단한 문제라고. 그 환경 쪽에서. 그 문제가 제일 크고 또 이제 장마철만 되면 이제 이 신안교가 범람을 해요. 네. 작년 8월 때라도 큰 홍수가 나고 범람해 가지고 그 신안교 일대가 다 물이 잠겼어요. 네. 그래갖고 재난 선포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고 그랬어요. 그 큰 사건만 그랬도 자잘한 사건도 그동안 꾸준히 잠겨요, 이게 물이. 네. 그러니까 여름 장마철에 비만 오면은 그 신안교 근처 주민들이 잠을 못 자요. 네, 불안해서. 걱정하시네요. 그래갖고 이 문제를 뭐 쉽게 어느 구나 시 뭐 쉽게 해결을 못 하더라고. 접근도 못 하고 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광범위한 일을 하고. 네. 그러면 이것을 하루빨리 민과 관이 좀 만나서 이 말을 맞대고 심도 있게 네. 먼 앞을 내다보고 그런 거를
적당한 뭐 해결책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찾아가지고 네. 개선을 흐를 쪽 해야 좀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아직까지도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 문제는 매년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네. 홍수가 매년 나고 있고 네. 특별히 작년에는 대단히 홍수가 났어요. 그쵸. 수십 채의 차가 네. 잠기게 되고 지하실이 잠기고 곳곳에 지하에 상업하시는 분들의 지하 시설물에 다 잠겨가지고 네.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개와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스콜라고 큰 폭우가 막 네. 쏟아져, 뭐 70년 만에 한 번 일어나는 폭우가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인재인지 천재인지 이제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큰 폭우, 범람이 일어납니다. 이게. 네. 그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낼 수 있는데 네. 워낙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큰 사업이 되다 보니 네. 쉽게 엄두를 못 낸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이제 대형 저류조를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지하에 폭우가 쏟을 때는 저장고를 지하 큰 저장고를 만들어서 물을 일시 가둬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잠시 막아놓으면 네. 그 범람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저주로 시설을 할지 또 북구청에서도 최근에 이제 대안을 좀 시에한테 제시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대안들이 시에서 장기 과제로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넘어가서 안 되고 지금 매년 이렇게 심하게 고충을 겪고 있는데 빨리 해결하도록 시가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임기가 1년 정도 남으셨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어떠한 또 의정 활동을 하실 건지 이것만큼은 난 꼭 해보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면 전해주시죠. 우선 이제 서방천 신안교 문제를 이제 홍수 피해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말씀드린 이유가 이건 반드시 꼭 해결해 해야 한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네. 이쪽 주민들이 너무 심각하게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에 좀 앞장서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일신 전방왕릉 문제가 이제 공공성 근대유산물 잘 이제 보존되고 역사유산을 보존하고 네. 이제 그러면서 이게 10여 년 전처럼 이 협상이 깨지지 않길 바랍니다. 잘 협상이 돼서 네. 이게 잘 이정이 되고 지역 발전을 같이 함께하는 이 일은 반드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세 번째로는 광주역 문제죠. 이 광주역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어떤 때는 KTX 10여 년만 해도 제가 머리띠 메고 광주역 KTX 사수하고 막 했었어요. 네. 예. 지금도 들어오면 좋겠죠. 네. 그것도 지하로 지상이 아니라.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문제가 매우 이제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한동안은 KTX 안 돌아도 다 광주역 아예 이제 없애고 네. 이곳에 새로운 시설과 새로운 문화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지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의원님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네. 말씀 전해주시죠. 이제 인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코로나19가 1년이 되도록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상이 무너지고 있고 생활권이 온전치 못하게 되고 사람이 만나는 것도 왕래도 두려움을 갖게 되는 세상이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런 것들이 해결돼서 서로 왕래하고 또 경제가 좀 나아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특별히 도시재생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재생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은 뭐 피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생활권 오면 어쩔 수 없는 재개발, 재건축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네. 잘 하루속히 해결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도시 재생 사업이나 누리 사업 통해서 더 나아져가는 우리 동네를 생각해 보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대표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의원님께서도 이런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의정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